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8월 15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토요경마 엉뚱생뚱 고배당 경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정상적인 주기로 서울, 부산, 제주 모두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이제 노을 경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원상복귀된 그런 경마가 시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14일이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경마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금주, 이 토요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은근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13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제주 경마 3개 경주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제주 경마도 재밌고요. 서울 경마도 재밌어요. 그래서 제주 경마도 좀 배당이 나올 것 같고 서울 경마도 좀 배당이 나올 것 같아서 자, 어찌됐든 이번 주 토요일 경마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재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지난주 이제 적중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부산 경마에서는 이제 준메인 승부처로 베스트 퍼포머의 가든 파티 36.5배, 쌍승식이 51.9배로 준메인 승부처를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고, 이류 경마 끝장 A급 승부처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기마들을 다 잘라버리고, 7번 브렉 트레인에, 뭐 6번 디플로매틱 미션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7번 브렉 트레인에 10번 강호대세, 요 두 마리를 때려가지고 마지막 끝장 A급 승부처에서 복승 24.8배, 쌍승이 39.8배 이렇게 이제 적중이 되면서 끝장 승부에서도 중배당 적중이 제대로 나와줬고, 토요경마는 이제 첫 번째 승부처였죠. 당시 이제 선행을 가더라도 매번 지구력이 부족하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청계 럭키라는 마필이 이번에 선행을 가면 끝까지 버팅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복승은 20.8배, 쌍승은 29.1배로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서 제대로 된 중배당 역중을 또 만들어 드렸고, 또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였습니다. 배당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이 럭키라이트를 축으로 놓고 남산 축제에다 단통으로 때리고, 이번 견시 이제 베이당권 전력은 7번 S로즈가 이 훈련도 잘 됐고 추임력이 우수하니까 이번 견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 있다. 자, 그래서 복승은 5.0배, 쌍승은 13.4배, 삼복승은 34.7배가 멋지게 적중이 되면서 자, 나름대로 알토란 같은 적중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일반 적중에서 상당히 뭐 삼복승까지 싹쓸이 적중이 나와주면서 나름대로 이제 선전을 했는데, 서울 경마는 솔직히 말해서 좀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 부산 경마는 이제 대박을 이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예상을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충만을 부러뜨리고 예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라 그럴까, 제 경마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제 경마의 어떤 뭐라 그럴까, 패턴이고. 그런데 물론 그때 경마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패턴을 바꾸고 자기 방식을 바꿔가지고 한두 개를 더 맞출 수는 있어. 저는 그거 인정을 해요. 그리고 경마가 매주 어쩔 땐 조교름, 어쩔 때는 뭐 능력 순서, 어쩔 때는 승부지, 뭐 매주 이렇게 패턴이 바뀌면서 흐름 자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큰 틀이 깨어지면은 그게 바로 일희일비한다는 거거든. 그냥 큰 틀이 갖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요리 쏠려고 조리 쏠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큰 맥락 속에서 봤을 때는 큰 것을 못 찾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달을 놓고 적중 내역을 살펴보면 100% 져 있어요. 전 그건 장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방법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1년을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흐름을 갖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 흐름에 맞았을 때 다적중이 나와주고 평소에는 또 그 흐름대로 하다 보면 기본적중 이상은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년을 경과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패턴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국한적으로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개소리 잡소리 다 집어치우고요. 자, 그러면 갈 길이 뭐니까 자, 토요경마 하자하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빠른 말은 없죠. 11번 위즈 스피드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4번 로켓스점이 안쪽에서 이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 편성인데 전반적으로 출전만 모두가 아주 빠른 선행과도 없고 그리고 뒷심이 아주 우수한 마필도 없는 편성입니다. 다소나마 이 3세 이하 6등급 마필들 중에서는 조금 능력이 좀 부족한 마필도 일색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11번 위즈 스피드가 선행을 가면 버틸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을 못 가서 종반 지구력 부족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장으로 보여줬는데 체중이 계속적으로 군살이 빠졌어요. 군살이 빠졌는데도 이 정도의 능력이다. 야, 나는 별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1번 위즈 스피드는 당연히 인기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맥시멈 받치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서 판단합니다. 천하의 문세영이라도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자, 1번 크리너킹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저는 1번 크리너킹은 지난번 데뷔전 때 기본적인 순발력만 보여줬고 종반 지구력, 탄력은 조금 2%가 부족한 모습인데 데뷔전 때보다 체중이 13kg가 좀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 체중이 어느 정도 원상복귀된 체중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삭스로 봤을 때는 1번 크리너킹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번 크리너킹을 놓고 때리는 것으로 삼았다. 그래서 1번 크리너킹을 가장 세게 본다. 청해마인데도 세게 보냐? 네, 청해마인데도 세게 봅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1경주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토요제 2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마필들이 낫다 못하다 요걸 떠나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당일 배당판에서는 아무래도 7번 이 킹라이트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훈련 상태가 상당히 야무졌던 마필이라서 당의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팔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왠지 모르게 이번 편성에서 충마 놓고 때리는 마필은 7번 킹라이트를 가져가고 싶지가 않고 8번 미라클 엔젤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한번 놓고 때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상 7번 킹라이트는 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일구어내면서 약간은 쥐어짰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쥐어짰다는 느낌이 강해서 이번에는 훈련 상태가 좋더라도 부러질 공상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 8번 미라클 엔젤은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반 뚝심이 부족한 아쉬움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입전개 후에 전두스 모두가 종반 뒷심이 다 부족한 마필들 일색이라면 8번 미라클 엔젤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저는 8번 미라클 엔젤을 놓고 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갑니다. 그럼 2경주가 배당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배당이 터지죠. 터지니까, 첫 번째 승부처럼 중부당 단통으로 때린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라고 보고 싶은데, 이 5번 퀸턴 리프가 선행을,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가죠. 자, 문세영 기수의 안장이고,
주행검사 때보다 오히려 지난번 데뷔전 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서 다소나마 아쉬움을 줬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에서는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는데도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리가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선행을 갔을 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는 것은 혈통상으로 선행의 혈통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모래맞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싫어가지고 주행 거부를 보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찌됐든 5번 퀸텀 리프는 이 편 일성에선 거리가 1300이라도 무조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주고 싶다. 자, 그래서 요 마피는 일단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3경주는 5번 퀸텀 리프가 그래도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7번 뭐 2선 같은 마필이 팔리겠죠. 근데 최원종 기수가 워낙에 뭐랄까 초반에 자리 잡는 걸 못해요. 맨날 그러다 보니까 외곽 무빙을 탄다고. 그러니까 그 최원준이는 경마를 잘 타려고 하면 다시 배워야 돼. 초반에 밀어붙여서 2, 3번 매에 여러 기수들과 몸싸움을 해가면서 경주 운영을 펼치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런 게 싫다고 매번 후미 전개를 하고 외곽 전개를 하면은 그게 말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원준이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몸싸움을 싫어하고 초반 선행력 발휘를 못하고 여러 마필들과 섞여서 몸싸움을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편한 거는 편한 만큼 성적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최원준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당신의 기승수는 부족하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7번 2선은 뭐 마필의 능력은 되는 마필이죠. 당연히. 예, 뭐 최원준이가 어떻게 타주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유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요 경주는 사실상 3마리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자,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봉성명가 이재용이가 탔을 때는 왠지 믿음이 팍팍 가더니만 김대현이로 싹 바뀌니까 왠지 모르게 믿음이 별로 안 가는 느낌.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김대현 교수가 이렇게 말을 타고 나오고 이렇게 거기는 꼬리행을 하면은 이렇게 중앙 주로를 앞으로 통과를 해요. 제주 경마장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에 붙어서 얘기를 잠깐 할 수가 있어. 지나갈 때. 그래서 내가 김대현 교수한테 화이팅해요. 왜 이렇게 못타요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빠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대영 교수는 슬럼프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또 그리고 또 뭐랄까 우리가 말에는 갱기라고 그러고 사람한테도 기세라는 게 있는데 기세가 꺾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일본 봉성명가는 대놓 마필이에요. 지난번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일본의 입상이기 때문에 일본 봉성명가는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된다. 자, 여기 이제 나머지 한 마리를 누구로 가져갈 거냐. 당연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5번 원당봉입니다. 이 편성에는 뭐 5번 원당봉이 대가리 맞습니다. 왜?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지난번에 입상을 했고 그로 인해서 힘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고 65kg는 가부중을 달고 있지만 달아본 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원당봉은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우죠.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토요제 4경주는 오늘 강태 토요경마 오전장 준메일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야, 강타야, 어째 이 신마들의 레이스를 준메이로 잡았냐. 신마들은 그야말로 물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뛸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게이트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게 신마인데
어찌 네가 그렇게 불안한 마필들을 갖고 승부를 주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맞는 소리죠. 당연히 맞는 소리지 뭐. 그 100번 입이 아프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지. 그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이 배당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또 이런 거 했는데 또 배당까지 없어버리면 완전히 그냥 깨구락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인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번 4경주는 한번 때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신마와 성장마 편성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강타가 최고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자, 1번 딕시 플로이시입니다. 아마도 이놈이 대가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마필을 대가리로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단통으로 때리던가 아니면 발로 때리는 게 맥시멈이야. 왜? 게이트 좋고 또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으니까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초반에 밀어붙이면 훈련 상태나 훈련 패턴이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보는 견제에서 매끄러운 주행과 더불어 스피드가 부족해. 왜 스피드가 부족하냐면 이 목하고 다리가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언밸런스는 전구 운동과 다리에 대한 후구 운동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이라는 게 그래야 이제 스피드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박자 자체가 아직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주행에 대한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수가 강제로 밀어서 스피드를 낸다는 느낌이 강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딕시 플로이시라는 마필에 대해서는 이 축으로는 불안하다. 아무리 보더라도 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라 요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리는 건 상당히 불안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4경주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분석 자체를 열심히 했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준메인 승부처로 해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4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전에 이제 토요일 4경주가 준메인이고요. 또 요 제주교차 4경주가 오늘 강타의 또 제주경마 메인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승부처에서 완벽한 상황을 한번 내보고 싶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누가 팔이든 간에 이번 경기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은 뭐 제가 보는 경주에서 무조건적으로 배당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경주예요. 자, 1번 귀추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이제 김다현 기사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요즘 윤덕산 마박은 이제 왜 이렇게 조교를 짧게 하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마필, 마망의 스타일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교량이 굉장히 적고, 타이트한 조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일본 기출은 그간 3번의 경주에서 출전마 중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다가 이번 경주에서도 직전 경주시 이제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자, 물론 지난번 경주 자체가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전을 했다는 얘기는 근간의 이 컨디션 자체는 굉장히 좋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4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풍부한 마필이고 거리적 공격도 마스터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비록 등짝이 좀 불안한 요소는 남고 있지만, 김다현 개선에서 조금 불안한 요소는 남고 있지만, 그럼으로써 또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 규칙에 대해서는 한번 강하게 여러분과 함께 배팅 한번 임해보고 싶은 배팅, 필수 안창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본 기초는 꼭 가져가는 UCC 메인 승부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일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마필보다도 마방의 기세가 무서운 1번 카트리가입니다. 야, 왠지 모르게 18조의 기승을 하게 되면 모든 기수들이 열심히 탄다는 느낌을 확 받습니다. 그건 아마도 박대영 조교사의 마방 운영과 더불어 박대영 조교사의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박대영 조교사가 가장 장난 안 치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박대영 조교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리원부터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부터 사양가기를 정석대로 배워왔고 그야말로 실전에서 터득을 한 지식을 갖고 또 누구보다도 이 기수와 이런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을 갖고 장난하는 꼴은 때려 죽여도 못 보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런 기수는 태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 네가 장난해먹는 거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서 뭔 짓거리라도 인정을 신경을 안 쓰겠지만 내 일터에서 네가 장난하는 꼴은 못 본다. 이게 바로 이 박대영 조교사의 지론이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기수가 기승을 하도 어떤 말을 기승을 하도 최선의 승부를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18조가 꾸준하게 인류 마방으로 성장하는 그 지름길이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이 곧다고 생각해요. 예, 박대영 조교사랑 이렇게 식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사람이 곧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그런 카리스마가 마방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성적이 늘 꾸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번 콰테리가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선행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12번 여의킹이 있고 또 8번 아웃캣이 있고 9번 달콤한 주말이 있으니까 자칫 선행을 못 가면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느린 경주 때 오히려 경주력이 하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는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을 보였고 또 이 마필은 제가 보기엔 선입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지난번의 조정 자체가 보약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1번 카트리가는 당연히 배팅 고래거리 충각감으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자, 이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에 이제 노렸다가 아쉬움을 줬던 11번 여의킹입니다. 당시에 일렉스터를 못 가져가가지고 고배당을 못 맞춰드렸어요. 약간의 공백을 갖고 있죠. 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렸고, 또 선행을 100%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부민호 기서가 또 기승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2%가 좀 부족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번 여의킹은 되는 마필이지만 너무 강하게 믿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안 되는 마필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당연히 되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읽어줬으면, 경주가, 몇 경주냐. 제주교차 6경주인데, 이게 이제 6경주 맞죠? 제주교차 6경주. 요 경주가, 과연, 제가 이거 한번 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경주가 맞네. 맞아요. 6경주. 요게 이제 준베이 승부처를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표기가 돼가지고 제가 틀린 건가 한번 확인한 거예요. 자, 제주교차 6경주로 강태의 제주경마 UCC 준베이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6경주가 끝나면 이제 토요, 또 현장 승부처가 연장으로 이어지는데, 요 준베이 승부처. 진치가 나오죠. 진치가 나오고 또 6번 신천돌체가 나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두 마필 모두 근간에 베스트의 승부를 하지 않았다. 어찌된 이유이든 간에 베스트된 승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신천돌체도 지난번에 덜덜하게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 면으로 봤을 때 4번 진치와 6번 신천돌체가 가장 능력상 우위를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 생각이 틀렸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정석인 생각이면은 분명하다. 인정을 한다. 그 부분까지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변이 가능하다면 3번 새벽일사 정도가 이변이 가능한데 이렇게 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는데도 일단은 신청돌체는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4번 진치도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편성에서는 제가 노리는 충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매인 승부처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난다면은 번전 정도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충마가 들어온다면 짭짤한 중매당 단통이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적중을 자신하는 가운데 중매당 단통을 노리는 중매인 승부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 정말 자신있게 붙어보는 경주이고 1번 윈드킨이 강력하게 팔릴래나요? 제가 보는 경주시에 얘가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팔리더라도 가정은 가는 마필입니다. 당연히 가정은 가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우승도 차지했고 지난번에 이제 경주력의 신장세를 뚜렷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선행을 가서 이제 한 바퀴는 돌았긴 합니다만 성입도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일본 윈드킬은 어찌됐든 이 편성에선 배팅권에선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지만 이놈을 충만을 놓고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윈드킨보다도 더욱더 강한 마필이 있고 또 윈드킨이 부러질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나름대로 강력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런 현장 승부처이기 때문에 제주경만 붙여서 자 여기 중반부에 멋지게 한번 여기 이 부분에서 한번 작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에 1번 윈드킨을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키지만 강력한 축으로나 이렇게는 노리고 싶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일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눈에 확 띄는 마필이 누군가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빠른 선행마가 없죠.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가 없는 비교적 느린 편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임 내지는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이 편성에서 올 수 있는 편성인데 자, 먼저 8번 비세리온이란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이제 승군전, 근간 두 번의 승군전에서 5군 경주에서 나름대로 안정된 취임력을 바탕으로 지난번 경주에 때는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끌어내면서 자 그야말로 복승률 100%를 가리키고 있는 안해양마방의 거의 대표마로 성적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도 이제 1400경주에 출전을 하지만 비교적 느린 편성을 만났고 더군다나 이제 취임력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번 비세리온은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 이제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3번 이강사석이 지난번에 졸전을 펼치긴 했지만 그 이전 경주시에는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터라 사이즈로 보면 3번 이강사석인데 글쎄요 여기에 한 마리가 더 있는데 어찌됐든 8번 비세리온은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서 요 마필을 필두로 공략을 해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4주가 출전하는 호은합 4등군 전력 비숙의 신마와 연권성장관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총 출주수는 14조이지만 내용상으로 보거나 입상마의 우열을 정해봤을 때는 거의 단통이 유력해 보이는 단방도 가능한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3번 인비 액티브라는 마필이에요. 이 편상에서 뭐 누가 보더라도 근간 점진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난번 경주 때는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선행력의 일지월장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이라
전반적인 경주력의 상승 행보가 뚜렷한 마필이라서 13번 인비 액티브를 빼고 때릴 수 있는 경주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바로 13번 인비 액티브예요. 자, 그래서 인비 액티브만큼은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이제 그나마도 괜찮은 마필은 8번 이 메카엔젤이라는 마필인데 기복이 좀 심하기는 합니다만 또 등짝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8번 메카엔젤이 그나마도 배당권 전력으로 괜찮다. 자, 그래서 3복 승용 정도로 누린다면 8번이 메카엔젤 정도로 노려보시기 바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구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요 경주는 배당의 가능성 이게 아주 농후해 보이는 경주예요. 그렇다고 아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절대 저배당을 때리는 경주는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려봅니다. 각각의 마필들이 다 특성이 틀리고 또 입상을 하려면 두 어떤 특정 마필이 융화가 돼야 되는데 그 융화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2번 노얄 빅토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은근히 세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4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간의 행보는 아주 좋습니다. 소폭 조정 거치고 잘 뛰고 지난번에 소폭 조정 거치는데 2착을 했고 그러면 이번엔 잘 뛸 차례예요. 왜? 부정도 56km면 적당하고 거리도 1400이라서 패턴적으로 정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병력이 있다거나 뭔가 외부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 못 뛰는 것이지 병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2번 노얄 빅토리가 이번에 못 뛴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노얄 빅토리를 이 편성에서 당연히 강하게 읽어줘야 된다 안 된다?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을 또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갖고 있는데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그런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완벽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복 70주년 기념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국산 3등급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인데요. 자, 일단은 이 편성에선 뭐 누가 된다 안 된다 여부를 말하기 전에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4번 골드 홀링이란 마필인데요. 자, 이번 편성에서야만큼은 아주 강하게 읽어주고 싶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강하게 읽어준 만큼 우리에게도 보답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것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고 이번 강복 70주년 기념 특별 경주에서는 전반적으로 5번 만방이라든지 또 여기 2번 럭키뮤직이라든지 6번 그레이드라든지 1번 세명장과 같은 나름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질비한 편성인데 이러다 보면 전형적인 선행마 일단락적으로 비비니까 안 되겠고 선입형 마필이라도 강단이 있는 강단 선행 선입형 마필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맥락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선두권이 붕괴될 공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이번 편성에선 1800거리를 맞이해서 종만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4번 골드 홀릭이 거리적인 면에서는 봐도 그렇고 실질적인 능력과 패턴으로 보더라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골드 홀릭은 이 편성에선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 장간배에 출전을 해서 완전히 쪼그라붙어 버린 마필이 있죠. 바로 이 외곽 게이트의 9번 선봉이란 마필입니다. 야, 그래도 어느 정도 셀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또 선전을 했죠. 어떻게 보면 6착을 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강자와는 어느 정도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어찌됐든, 그래, 이번 편성 자체는 호남 쌍둥이, 평이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 9번, 선봉 정도가 그래도 군계 일합격의 충막강의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노려볼 수 있는 마필 6번 잉그란 노사인데,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견제에서 그래도 임기현이가 가장 잘 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제에서. 그래서 이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6번 잉그란 노사는 강력하게 역시나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자, 토요제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성도 언뜻 보면 총 12두가 출전을 하면서 은근히 혼전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경주이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3두로 압축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비슷한 선행마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고 2등급 1000m 경주라는 점에서 당연히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리 경합이 펼쳐지든 아무리 어떤 시계 모양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능력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1번 장산호랑이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간 4번의 경주에서 꾸준하게 선행을 갔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선행을 100%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리가 1000m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지 않고 선입을 쓰더라도 52kg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어쨌든 1번 장산호랑이에 대해서는 이번 편성에선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외곽 게이트에 6번 임페라토라는 마필이 있는데 사실상 거리가 1000m라는 점에서 지난번 경주 때도 임페라토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따라가는 경주 속에서도 나름대로 출중한 능력을 보이면서 지난번 2등급 1000m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출전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6번 임페라토로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12경주는 1번 장산호랑이와 6번 임페라토르의 선정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제 13경주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사실상 끝장 승부처가 되겠는데 은근히 배당이 터질 가능성과 또 은근히 또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 또 어떤 마필들이 인기만을 팔릴지 여부도 정확하게 분석이 좀 덜 되는 경주이긴 한데 고만고만하게 팔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0번 천망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도 그렇고 매번 한 번도 실망을 시켜주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속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10번 천망이라는 마필은 충분히 지난번 경주시 부진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일시적인 부진이냐 아니면 지속적인 부진이냐 요게 관건인데, 지난번 경기는 어쨌든 승본전이었거든요. 1군의 벽에 부닥쳐서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주고도 아쉬운 면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지만, 이번에는 사실상 2군에서 올라오는 비교적 사이즈가 좀 비슷한 1군의 마필들과의 일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자, 10번 천망은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번 끝장 승부처럼 10번 천망을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역시나 제대로 된 끝장 승부처. 지난주에는 이제 금토일 모든 경마를 끝장 승부처를 단통으로 맞춰드리던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무조건 끝장 승부처를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자,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토요일 끝장 승부처도 멋진 적중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 강타가 준비한 토요일 경마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한 방송, 또 최선을 다한 적중, 또 최선을 다한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강타 현장에서
더욱더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